이번에 홍범도 그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 간에 노선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상징과 같은 사건입니다.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 예. 오. 올드라이트는 예. 일본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족주의 편에 섰다고.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 예. 그렇죠. 일제에 그러면서 그 저기 일본하고는 관계 개선 정도나 말했지. 대한. 네. 이렇게 역사, 뭐 그다음에 영토 문제와 같은 독도, 또 뭐 해양에서 일본의 뭐 동해, 네. 뭐 이런 문제까지 그 관용을 베풀진 않았어요. 보수 정권의 경우.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임시정부 때도 민족 진영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파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한국의 이 국가의 정신 세계를 보면은 네. 굉장히 민족주의가 호소력이 강합니다. 음. 그래서 저 국민교육헌장 옛날에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에 보면은 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맞아요. 기억나요.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파들이 민족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네. 민족. 그러니까 민족 우선이지 공산주의 뭐 같은 그런 거 이념 우선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민족을 이게 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이 민족주의라는 감정이 하나의 어떤 그 거대한 용암과 같아서 이게 좌우에서 번갈아 가면서 가끔 폭발을 해왔던 거고 네. 그 민족이라는 담론에서 어떨 때 좌우가 뭉치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또 독립운동 역사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좌우가 따로 없었죠.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 어떤 올드라이트는 네. 어떤 그 민족이라는 또 원래 그 민족주의는 우파 사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근대 정치 질서를 봐도 주로 우파 민족주의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남을 침략한 나라가 아니라 피압박 민족, 침략을 받은 그렇죠.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민족주의는 숭고하고 저항적이며 정당했단 말이야. 그런데 남을 침략하는 나라의 민주주의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상당히 어떤 그 국제 질서 파괴자로 됐던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항하는 민족주의와 침략하는 민족주의는 다른 거다. 이런 적어도 정서는 네. 지난 한국 근현대사에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이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드라이트와 구분이 되는 뉴라이트.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네. 그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철거하는 문제를 갖고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 맞아요. 오늘 사설이 나왔더라고요. 그 전날 어려운 동아일보가 또 네. 그래서 조중동이 올드라이트 쪽에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목소리를 낸 거예요. 뉴라이트는 네. 일단 식민의 역사를 부정하고 사실상의 내선 일체. 그 일제 시대 때 내선 일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선 시대 일체 사상을 계승하는 사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홍범도 사건이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육사가 그 친일파가 주축이 돼서 만든 학교란 말입니다. 예,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 예. 네. 근데 또 일기 교장은 안춘생 장군. 그때 원스타였는데 이승만이 또 이게 친일파가 너무 많으니까 일부러 그 안중근 의사 조카 안춘생 장군을 그 육사 교장으로 앉힌 거예요. 근데 사실 계급도 중장밖에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교장 자리에 앉혔어요. 예, 그게 아주 상징적 사건인데 이기 교장부터 또 친일파가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육사의 경우에는 그 독립운동의 표식이라든가 기념물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육군이 특별한 거예요. 해군은 그 정신적 뿌리를 이순신 장군한테서 찾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그 민족 영웅이 있어요. 근데 육사는 원래 그걸 부정했던 학교거든요. 친일파가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런 기념물, 표식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네. 2018년에
5분의 독립영웅 동상이 제막식을 한 거예요. 육사 그 현관, 본관 네. 현관 앞에. 지금 그게 못마땅한 거거든. 아,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번에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김자진, 뭐, 이범석, 정천. 지청천, 이회영 이회영 선생까지 선생까지. 4명을 더해가지고 원래 저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이렇게 저때 저 5분의 흉상을 제막하는데 아주 성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군 장병대 탄피를 녹여서 만든 흉상인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5분의 흉상을 다 치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 육사에는 단 하나의 그 독립운동 표식 흔적 그러네요. 기념물이 없어요. 그렇네요. 없거든? 예. 그러면은 보자고. 이게 왜 그러냐? 육사에서 가르치는 우리나라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이 창군에 대한 역사 사료를 정리를 하는데 네. 거기에 독립군 광복회가 없습니다. 국군의 뿌리를 네. 1947년에 국방경비대 산하에 예. 군사영어학교가 창설이 돼요. 그럼 결국 미군정 때의 네. 그 학교를 뿌리로 잡고 그러니까 있었다. 미군정 시대니까 장교들한테 예. 이 영어를 가르치는 어, 교육기관을 만든 거예요. 네. 그 군사영어학교가 사관학교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국군의 모태고. 자존심 상하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아주 웃기는 역사 예, 예. 해석이거든요. 아주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 배우자고 모인 강습소를 가지고 우리의 뿌리다. 신흥무관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이 관변학자들이 펴낸 창군에는 예. 그 뿌리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이 뿌리가 아주 흔들흔들하잖아. 이게 뭐 이게 약해 빠진 뿌리 가지고 헌법하고도 안 맞아 보이고. 예. 그러니까 헌법 정신. 국방경비대와 군사영어학교 이렇게 네. 돼 버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보다 군을 먼저 창설한 국가입니다. 그렇네요. 예. 예. 대한민국 정부 미군정 시대가 없었거든. 네. 근데 국군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예요? 예. 원래 말이 정부가 안 돼. 수립되고 거기에 예. 군이 가 있는데 그렇죠. 군이 먼저 창설되고 정부가 나중에 수립된 거라는 거거든. 이 얘기인즉슨 그렇게 되는 셈이네요. 해괴한 논리 아닙니까? 건국절까지 붙이면은. 그렇지. 건국 여기 이제 뭐 이승만이 건국을 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군대 먼저 창설하고 나중에 국가를 47년에 세웠다는 얘기야? 군 생기고 48년 정부 생기고. 그래가지고 아주 아. 해괴한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네. 해괴한 역사관을. 그러나 3.1운동 임시정부부터 해서 신흥무관학교와 네. 항일 무장투쟁과 광복군. 광복군이 제법 체계를 갖춘 군사 조직인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 설명이 잘 되는 걸 가지고 또 정신의 뿌리랄까요. 그런데 이걸 못한 이유가 박정희, 백선약과 같은 친일파들 때문이라고. 아. 김창룡, 그 군 내부에 있었던 예. 좌익 세력 일본군 출신들, 일본 출신 그 장교들. 일본군 출신, 네. 만주 아니면 일본 육사. 음. 그래가지고 이 자들을 그 저기 하나의 어떤 국군의 아버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아. 광복군 얘기는 못 하겠고 독립군 얘기도 못 하겠고 임시정부도 얘기 못 하겠고 네. 그래서 갖다 붙인 게 군사영어학교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 육사의 정신을 가르쳐 오니까 네. 지금까지 독립운동 표식이 단 한 개도 없다가 기념물을 때 단 한 개도 없다가 2018년에 이게 급변사태를 맞이한 겁니다. 이번 이제 뿌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게 보이게 된 오래된 거죠. 음모인데 네. 그러므로 이 저기 육사에서 저 5분의 흉상만 제거하면 이제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 흐름과 맥락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바로 뉴라이트의 네. 역사관이라 이거요. 하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중에 이제 하도 논란이 되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 한 분만 그 그렇더라고요. 독립기념관으로 동상을 치우겠다 네. 이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저기 나머지 4분도 위치는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봐봐요. 어디 구석 자리로 옮기겠지. 네.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그 독립 정신이 제거되는 것이죠. 하. 그리고 이걸 제거하는 게 원래 이념 투쟁의 본질이니까 올드라이트가 보기에는 아이씨, 그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왜 그래? 2018년도니까. 사람 야, 니들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5년 됐는데. 이래가지고 오히려 조중동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 민심도 저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그걸 옮기냐? 옮길 이유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 음. 이걸 내놓고 있고 뭐 어제는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과 기자들 사이 설전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빨치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919년부터 22년 빨치산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가 네. 이걸 결정을 했다 그러지만은 국방부가 설명을 못하는 설명을 논리거든. 못해요. 기자들한테 다 깨져. 탁 깨지고 있어요. 그래 다 깨지는데 네. 이 설명을 못하는 건 국방부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 그리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하긴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다음에 군사편찬 연구소에는 예.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빈약하군요. 없어요. 예? 이건 저기 과거를 다 부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지들이 연구해 본 적이 없으니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인지 자유시 사변이 그게 실상이 뭔지 뭐 빨치산이 어떤지 이런 얘기 모르겠단 말이야 이런 것들. 아니, 그때 빨치산하고 6.25 때 빨치산 그걸 똑같이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거 국방부에서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국방부는 이미 갈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양반이 또 국회 나와 헛소리하고 네. 그 흰소리하는 걸로는 또 일가견이 있는 분 아니야 이분이. 신문 총리. 예. 어제 뭐 택시비도 얘기를 못 1,000원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뭐 대충 틀리면 내가 말한데 자주 타시니까 잘 아시죠. 어떻게 버스비보다 싸냐고. 버스비는 그럭저럭 고쳐내. 네, 맞아요. 한 2,000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아니 상식적으로 그럼 버스는 큰 차니까 비싼 거고 택시는 작은 차니까 싼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야 얘긴즉슨.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큰 차도 2,000원 받는데 그러면 작은 택시가 그러면은 네. 더 적게 받아야지 이 생각한 거지. 음.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 이런 분이 예. 그 뒤에 더 어려운 질문이 이제 나왔는데 뭐냐면은 해군에 홍범도 함이라고 있거든. 예. 박근혜 정부 때 진수가 된 거죠. 2016년에 그렇습니다. 잠수함이고. 예, 1,800톤급이. 네. 내가 그거 타봤다고. 그러셨어요. 1,800톤급 그 오. 잠수함 타면은 어떠세요? 굉장히 긴장돼요. 어우. 특히 이렇게 출항을 할 때 함장은 눈코 뜰 새가 없어. 전망경으로 연실 관찰하고 네. 이 수중 그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체크해야 되고 네. 의외로 잠수함 그 지휘가 이렇게 출항할 때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요. 옆에서 뭘 물어도 대꾸도 못해요. 되게 긴장 상태로 가는군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해진 항로와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 바닷속 지형은 영상이었고 음향으로만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네. 신경이. 허허. 그런데 그 저기 홍범도 함에 대해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름을. 어제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총리는 그런 생각 같아요. 아니 뭐 이름 뭐 개명하듯이 아니 홍범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한 거 근데 같은데 그 어떻습니까? 전날 예. 해군에서 전혀 그런 게 검토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 계획 없다라고 아주 얘기했죠. 단호하게 해군이 얘기했잖아. 단칼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그래 한덕수 총리가 국회 나와서 바꿀 수 있다 그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참 군도 불쌍해. 아씨 뭐 법 지키고 원칙 지키고 뭐 하면 위에서 다 흔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죽겠는 거지 이게. 아니 이게 그냥 바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홍범도함 이름. 아마 흉상창을 거보다 더 난리 날 겁니다. 바꾼다면 바꿀 수야 있지.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전례가 불똥이 이제 육사에서 해군으로 튀어가지고 난리 나겠지. 멀쩡한 함 이름 바꾸라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되면은 뭐 5, 6년 잘 써왔던 그 그렇죠. 이름을 그러니까 차라리 내 성을 갈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왔던 게 다 뒤집혀 버리니까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드라이트와 뉴라이트의 싸움. 그렇죠. 보수 내부에서도. 예, 그게 하고 있다. 오늘 아침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아침부터 나온 거고. 그러면 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밀어붙이죠. 뉴라이트 아니, 손을 들어서. 일단은 기어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죠. 이때 또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나. 그다음에 그 불똥이 해군으로 튀어. 해군으로. 홍범도함 이름 진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제 홍범도 지우기로 다 나가고 야. 또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슬슬 방송에 나와 홍범도는 빨갱이다 이런 얘기들 지금 시작했어요. 계속 하고 이제 있더라고요. 그 또 여의도 돌격대가 나서야 되잖아 사실. 이게 항상 순서가 그거 아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선다.
아니, 근데 이 지금 홍범도 장군 얘기 어제는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실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설전도 벌였는데 박정희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당장 그거야 남로당. 뭐, 예, 남로당 조직책인데 네. 그 유명한 좌익 집단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 맏형이 박상희입니다. 네. 대구 폭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무장봉기로 꼽는 거를 대구 폭동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 주모자가 박상희. 그리고 박상희가 김일성 친구야. 그래가지고 그 형 친구가 네.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 일으켜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맡았을 그렇죠. 때 북에 밀사로 내려오잖아. 네. 그래서 박정희한테 내가 형 친구 나야. 내가 예.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누군지 지금. 예. 검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네. 잡아쳐넣어서 사형시켜 버렸지. 그렇죠. 박정희가. 그러니까 거기가 그 집안이고 네.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컸다고. 그런데 이제 일제 시대 때 또 기회주의적으로 네. 일본의 그 만주 일본 육사 네. 거기에 입교를 했단 말이에요, 박정희가. 그래가지고 그 일본군 장교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45년이 되자 이래 보니 일본이 이제 운을 다 했거든. 그 패망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재빨리 탈영을 한다고. 그래서 독립군 휘하로 와요. 네. 그때 장준하 선생을 만나. 박정희가. 그랬는데 저기 그 독립군 훈련을 하는데 네. 일본어로 구령을 외치는 거야, 박정희가. 여긴 독립군인데. 네. 그래가지고 장준하가 불러다 혼찌감을 내버리잖아.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여기가 이 사람은 나라 독립하자고 만든 군대요, 이 사람아. 네. 이 새끼가 어디서 일본어 구령을 하고 지랄이야? 그런 얘기까지 전해져 오는 그래가지고 상황인데. 이번에는 또 그 갔는데 해방이 됐어. 네. 그런데 그때 저기 뭐야 해방되면서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의 압도적 다수가 좌파거든. 그렇죠. 당시에는. 그리고 또 자기 형의 영향도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저기 이번에는 또 남로당에 하나의 세포의 조직책으로 들어가요. 남조선 노동당. 네. 박헌영이가 그때 당수였죠. 당수였죠. 예. 그러면서 한국 전쟁은 박헌영, 김일성 둘이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로당 조직책으로 들어가는데 걸려. 그래도 사형 선고를 받아요. 네. 그걸 살려준 게 백선엽이라고. 그렇죠. 그 만주 군관학교 출신 이 동지들이 살려줬다. 그렇게 살려준 거지. 뭐 백선엽 뭐 장군은 백형 뭐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도 전해져 오고 있는데 어쨌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려주고. 네. 그러니까 또 이번엔 반공투사가 돼. 그런데 61년인가 2년에 그 저기 60년에 5.16이 일어나고 이듬해 네. 대통령 선거에 이제 박정희 의장이 출마하는데 네. 윤보선 대통령이 그때 다시. 저 사람 빨갱이다 저거. 그랬죠. 잃어버린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때 좌경 용공을 더 씌워서 이념 공세에 자제해라. 네. 지금 마치 개혁 진보 세력이 하는 말을 박정희가 해. 이번에는 또. 참 이게 역사가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네. 일본군 편, 한 번은 남로당 편, 네. 한 번은 반공 친일파 이쪽 편. 네. 이 사상의 궤적을 좀 봐. 사상의 극에서 극으로 다 옮겨 다녔거든. 유리한 쪽으로 옮겨 다녔다. 저는 오늘날 네. 이 국회 많은 정치인 중에 극단과 극단을 오고 가는 사람을 봐요. 과거에는 주체 사상 수입하는데 가장 맨 앞줄에 서 있던 사람이 예. 이제는 또 빨갱이 때려잡는다고 보수 정당으로 가가지고 네. 변신한 그 사람들 보는데 있죠. 어떤 그 종교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사람은 한때 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개종한 사람처럼 어떤 자기 종교에 공격적인 사람이 없어요. 네. 아무것도 안 믿으면은 그렇게 뭐 헐뜯고 싸우지는 않는데 꼭 한때 믿었던 놈들이 말가릇하면 이전에 믿었던 종교를 그렇게 공격한다고. 하하. 사상도 똑같아. 사상도. 사상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기회주의의 DNA라고나 할까? 네. 어떤 그 근성, 음. 일종의 기질이
끈끈하게 내려오는데 어. 가장 우파적 인물이 한때는 좌파들이었다고. 이 뉴라이트가 그래요. 그래요. 여기에 지도급 인사들이 과거에 학생운동 출신에 그 아주 센 좌파들 전위대였다고. 네. 그것이 지금 우파 전위대로 가서 그 올드라이트를 엎어버리고 지들이 그 헤게모니를 잡게 되는. 헤게모니를 잡아 주류가 되자. 아하. 이래가지고 이제 MB 때 이명박 대통령을 애워싸기 시작하고 지지 선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친일의 근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니까 원래 이 뉴라이트는 새로운 어떤 그 우파라기보다는 일제 시대의 뿌리를 둔 사실은 어떤 저 울트라 올드라이트인데 명칭을 지들이 뉴라이트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뉴라이트라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육사가 그 제물이 됐고 그 다음엔 해군이 제물이 되고. 그래요. 이게 계속 밀어붙여서 끝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측해 그래가지고 주셨는데. 군을 완전히 두 동강 내버릴 거예요. 하. 그러면 군심도 분열돼요 이제. 그러니까요. 어. 너무 걱정이 아니, 이만저만이 그리고 아닌데. 6.25 전쟁 때 예. 광복군 출신의 많은 군인들이 그 남침에 맞서 싸웠거든요. 그런데 친일파 그 일본군 출신들은 안보 영웅이 되고 예컨대 백선엽처럼 그 광복군 출신들의 업적은 다 묻혀버렸다고. 같이 피 흘리고 싸웠는데. 예. 그것도 참 우리가 따져보고 발굴을 해야 될 것 6.25 같습니다. 전쟁이 군사편찬연구소가 네. 저 국방부 산하에 있는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저건 독립기관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하지. 그래 그렇네요. 국방부 그 여태 친일파 장교들 그거 예. 저기 뭐야 거기서 만든 학교 가지고 군사편찬연구소와 네. 육군사관학교가 짝이 돼서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왔다 지금까지. 그래요. 이것도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이 지적을 해주셨고